여러분, 21세기의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현실에서 실제로 적실성 있게 활용 가능한 실천적 정치 원리를 정립하고자 한 마키아벨리. 여러분, 써니피디아에 잘 오셨어요. 지난 시간 마키아벨리가 언급한 조금은 무서운 말, 나라를 지키려면 필요에 따라 주저없이 잔인해져야 한다. 그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폭군이 되라는 건가?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과연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마키아벨리가 염원한 국가와 군주의 모습을 담은 책, 군주론. 그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해볼까요? 마키아벨리는 약소국에 불과한 조국 피렌체가 강한 군주를 탄생시킴으로써 과거 로마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군주론을 집필한 거죠. 그는 눈앞의 비극적인 현실을 바라보며 화려했던 천년 제국 로마를 늘 그리워했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이 허무하게 멸망한 뒤 그 땅 위에서 5개의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30여 개의 소국들이 외세에 휘둘리고 통합과 분열을 반복하며 처절한 생존 싸움을 벌이게 된 당대의 상황을 개탄하면서 말이죠. 1494년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침공했을 때 통일 왕국의 위력 앞에 사분열된 이탈리아가 맥을 못 추고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더더욱 그는 하나의 체제를 가진 통일된 국가를 원했죠. 그는 강력하고 전설적인 군주가 나와서 도시국가들 사이에 의미 없는 분쟁을 종식시키고 이탈리아를 통일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나폴리 왕, 밀라노 공작 등 당대 나라를 잃은 이탈리아 군주들의 신뢰를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그 무능함을 신랄하게 비판하죠. 아무리 시대가 어지럽고 국정 운영에 비우호적인 상황이었다 한들 그러한 군주들이 처한 비참한 결과들은 결코 상황 탓으로 돌릴 수는 없으며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그들의 무능력이 자초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끊임없이 촉구했습니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다스리던 국가들을 잃게 된 우리 시대의 군주들은 운명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탓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시대에 그들은 사태가 변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 폭풍을 예상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공통된 약점입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어 역경에 처하면 그들은 방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도망갈 꽁리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복자의 오만무리한 횡포에 분노한 인민이 그들에게 권력을 되찾아 주리라고 희망했습니다. 이 책략은 다른 모든 책략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온당할 수 있지만 다른 해결책들을 등한시하고 이 책략에만 기대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이러한 책략은 당신의 안전을 도모해주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러한 방어책은 당신의 능력 밖에 있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취약하고 비겁한 것입니다. 당신의 주도하에 있고 당신의 역량에 기초한 방어책만이 효과적이고 확실하며 영구적입니다. 군주는 상황이 어떠하든 자신의 두 다리로 강직하게 바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스스로 힘을 키워서 강해지라는 거죠. 비록 운명이 인간 활동의 절반을 주재한다고 해도 적어도 나머지 반은 우리의 지배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죠. 마키아벨리는 운명은 저항하는 이 없는 곳에서 힘을 한껏 드러내며 또 제방이나 뚝이 없어서 저지할 힘이 없다고 보이는 곳에서 맹위를 떨친다라고 지적하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설령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 군주는 자력과 의욕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운명은 자신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아무런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서 그 위력을 떨치며 자신을 제지하기 위한 아무런 제방이나 뚝이 마련돼 있지 않은 곳을 덮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러한 격변의 근원이자 무대인 이탈리아를 살펴보면 당신은 이 나라가 바로 제방이나 뚝이 없는 들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나라가 독일, 스페인, 프랑스처럼 적절한 역량에 의해서 제방을 쌓았더라면 홍수가 그렇게 커다란 격변을 초래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예 홍수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분오열된 이탈리아의 군주는 더더욱 운명 앞에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경고죠. 마키아벨리는 무기력하게 운명에 완전히 의존해버리는 군주는 운명이 바뀌면 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해요.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자기가 나아갈 길과 일치시키는 사람은 성공하고 반대로 시대와 자기가 걷는 길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결국 운명도 유능한 자의 편이라는 거죠. 그에 따르면 성공하는 자가 상대적으로 드문 이유는 시대와 상황에 적응하는 지혜로운 인간이 사실 그리 흔치 않기 때문이죠. 누구나 자신이 견지해온 삶의 스타일이나 성격이 있고 또 여기에는 관성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쉽게 변하지 않죠. 만약 자신이 고수하는 스스로의 어떤 성질이나 습관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본 경험이 있다면 더더욱 거기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먹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안 좋은 습성으로 어설프게 성공을 맛본 자들이 특히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용이 주도한 사람은 일단 과감하게 행동해야 할 때가 와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팔짱만 끼고 있다가 멸망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소데리니 총독의 지나친 신중함과 우유부단함 때문에 피렌체 공화국이 무너졌다고 보는 마키아벨리였던 만큼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서 절실히 필요한 군주의 미덕은 과단성, 즉 거칠고 대담한 결단과 실행이라고 강조하죠. 용맹은 광포한 공격에 대항하여 무기를 들 것이다. 전투는 짧을 것이니 이탈리아인의 가슴에 조상들의 용맹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페트라르카의 시 나의 이탈리아의 문구를 인용하면서 메디치 가문이 로마 제국의 영광을 회복할 중대한 책무를 짊어져야 한다고 촉구하죠. 이탈리아는 깃발을 들고 걸기하는 사람만 있다면 언제라도 따라 나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며 바로 그 깃발을 들고 앞장설 영웅이 바로 로렌초 데 메디치라는 거예요. 혼란과 분열의 시대를 평정하고 이탈리아의 새로운 부흥기를 열어줄 것을 그에게 간곡히 부탁하며 마키아벨리는 기나긴 군주론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원대하고 절실한 마키아벨리의 기획은 현실화되지 못했어요. 로렌초 데 메디치가 자신이 헌정받은 이 군주론을 차갑게 외면했고 마키아벨리를 관직에 등용하기는커녕 완전히 무시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렌초는 얼마 뒤인 1519년 결핵과 매독으로 인해 27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해버리죠. 자신의 저작을 단 한 번도 들춰보지조차 않은 로렌초가 얼마 안 있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키아벨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로렌초의 사망 후 줄리오 데 메디치 추기경이 피렌체를 통치하게 되자 마키아벨리는 재빨리 전쟁의 기술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추기경에게 바치지만 이번에도 그가 만족할 만한 권력의 핵심에는 다가지 못했고 임시직 혹은 한직을 얻는 것에 만족해야 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는 그토록 그가 염원했던 킹메이커가 되지 못했고 권력의 정점에 다가가지도 못한 채 근근히 하급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하죠. 그리고 이러한 생활조차 채 10년이 지속되지 못했어요. 1527년에 메디치 정권이 또다시 무너지고 공화정이 재건됐지만 마키아벨리는 메디치 정권 때 미관 말직이었지만 어쨌든 관직을 수행했었다는 이유로 역시 또 공직에서 배제된 거죠. 또다시 실업자가 된 마키아벨리는 깊은 좌절에 빠져 괴로워하다가 한 달도 안 돼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이 이해한 인간 본성에 기반하여 현실에서 실제로 적실성 있게 활용 가능한 실천적 정치 원리를 정립하고자 한 마키아벨리. 이 플라톤을 비롯한 과거의 많은 사상가들이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자신의 이상을 현학적이고
이론적으로 구상하는 데 그쳤던 것과 달리 마키아벨리는 냉정한 현실 분석을 통해 실제로 적용 가능한 통치 가이드를 만들어 통치자에게 갖다 바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다른 철학자들과의 차별성이 두드러지죠. 비록 그의 구상이 실제로 채택되고 현실화되지는 못했지만 정치는 도덕이나 종교와 달리 그 자체에 논리와 법칙이 있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험적이며 실증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근대 현실주의 정치 사상의 토대를 마련한 선구자로 평가할 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키아벨리가 그 수많은 편견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정치 철학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중대한 위상을 차지하며 연구되어 오고 있는 거겠죠? 오늘 강의의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키아벨리의 비정한 인간관을 비판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 권모술수의 달인 혹은 악마 등으로 평가절하하기도 하죠. 하지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으며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상이하게 이해되는 상대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답은 없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으며 후천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이 모두 다 외계인이 아닌 다 같은 인간들의 머리에서 나온 의견들인 만큼 우리가 사는 세계의 진실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생각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살펴보고 얼마나 정당성이 있는지 판단해 보는 거겠죠? 마키아벨리가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 주장하는 부분들을 읽으면서 마냥 덮어놓고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그 주장과 근거가 얼마나 현실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고찰해보는 시간을 이제부터 조금씩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정치는 최선이 아닌 차악을 택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죠. 인간 개개인의 본성이 얼마나 선하고 악한지를 떠나서 일단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면 그 공동체 자체는 고유의 성질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공동체에서 내려지는 판단이 결코 언제나 합리적이고 훌륭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익숙한 금원처럼 전해 내려오는 거겠죠. 마키아벨리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논할 때 그 인간은 사회에서 동떨어진 한 명의 순수한 자연인이 아니라 군주의 지배를 받는 신민, 즉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을 가리키죠. 통치의 대상인 백성의 무리, 즉 군중이 실제로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실증적인 관찰을 통해서 마키아벨리는 그의 저작 군주론을 통해 그런 비관적인 결론을 내렸던 거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리석고 비열하고 악랄하며 이기적인 존재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로 눈을 돌려볼까요? 우리는 주권자로서 항상 국가 전체의 공공선을 염두에 두고 행위하는가? 우리는 유권자로서 언제나 최선의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가? 우리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늘 이타적인가? 결코 그렇지 않죠. 한 인간은 한 국가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정의 구성원이기도 하며 또 한 직장의 직원이기도 하는 등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준거 집단을 갖고 있고 이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상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늘 이상적으로 판단하고 행위하기 어렵잖아요. 마키아벨리가 바라보는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은 이러한 내적 갈등을 겪는 보통 인간이 자신의 생존과 영달을 위해서 이기적 선택을 하는 극단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인간상은 분명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현실의 일면이고요. 마키아벨리의 관점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반영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는 그것이 좋든 싫든 간에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진지하게 곱씹어 봐야 할 이유가 충분하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대인들이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의 저작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이어오고 있다는 건 그의 냉철한 현실주의가 현대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방증이겠죠? 많은 현대인들이 처세를 위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군주론을 편다는 건 이 책이 쓰여졌던 16세기 당시의 이탈리아만큼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마키아벨리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그가 진심을 담아서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그 촌철살인의 문장들을 곱씹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분명하게 보일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다 명확하게 시야에 들어올 거고요. 이 세상의 밑바닥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인간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잔인하고 비열할 수 있는지, 이 비정한 현실에 대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인간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며 우리는 좀 더 현명하고 인간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의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무려 500여 년 전에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함께 여러분의 리더로서의 고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주론은 워낙 어렵고 심오한 내용이 많기로 악명 높은 책이지만 오늘 친절한 수연쌤의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조금은 더 편하게 마키아벨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적인 리더는 어떤 모습일지 천천히 정리해보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수연쌤이었습니다.